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시황 4가지 차트 보고, 그 다음에 금 차트 비교해서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할 건데, 어제 새벽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줬고요. 현재는 지금 12,600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2017년 이때 12월 7일, 8일, 9일 급락이 나왔던, 그때 이제 지지받았던 이 라인들, 그리고 깨지고 내려와서 저항 역할을 했던 이 12,900달러, 13,000달러가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 라인을 새벽에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해서 13,800달러까지, 13,000 거의 900달러까지 추가적으로 한 1000달러 정도 더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현재는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바로 여기서 이 13,000달러를 넘어서 바로 올라가 주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평선 간에 그 이격이 벌어져 있고 에너지가 좀 필요해 보인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좀 쉬어줘야 된다. 가격 조정을 거치든 기간 조정을 거치든 좀 쉬어줘야 되고, 그러면 가격 조정하고 이제 기간 조정에서 어떤 조정을 거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지금 이제 이 위치가 2017년도 제가 이제 5월달하고 비슷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때도 이 채널 4분의 1 지점을 통과하고 눌러주고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달도 채널 4분의 1 지점을 돌파하고 이때는 좀 더 많이 올라가 준 이후에 눌러주고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상승한 높이가 뭐 채널 중심에 거의 가까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지금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가격 조정을 거친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빠질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빨간색 20일 이평선이요. 20일 이평선까지 터치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20일 이평선까지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올라왔고요. 20일 이평선 터치하고 이제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20일 이평선 현재 위치를 체크를 해보면 9,700달러예요. 9,700달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조정을 바로 받는다라고 하면 한 9,700달러까지, 그리고 앞으로 한 뭐 이틀 뒤에 빠진다라고 하면 이제 20일 이평선이 올라올 테니까, 그러면 좀 더 높은 한 10,000달러 정도까지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단기간에 그럼 조정을 빨리 받고 올라와 주는 게 이제 좋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죄송합니다. 금 차트와 이제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금 차트를 봤을 때 현재 위치가 어디냐 라고 하면, 지금 이때 제가 금 차트를 봤을 때 이 정도 위치, 여기 올라와 있는, 제가 이때 이 고점으로 얘기했던 이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금 차트도 이 이후에 양봉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양봉 이후에 한 차례 이제 음봉이 있었죠. 보시면 중간에 음봉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을 2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금 차트는 지금 이제 월봉이에요. 월봉.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저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한 차례 이제 쉬는 겁니다. 한 차례 조정을 받고 또 올라와 준 이후에 뭐 이와 같이 2달간 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1달간 쉴 수도 있겠죠. 쉬어주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해줘서 채널 중심까지 이제 올라오겠죠. 채널 중심까지 올라오고 채널 중심에 닿을 건데, 이 채널 중심까지 올라오는 기간, 그리고 채널 중심이 보시면 지금 전고점입니다. 채널 중심이 전고점이기 때문에 채널 중심까지는 이번에 뭐 바로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 차례 이와 같이 이때는 이제 두 달 정도 이제 조정을 거쳤거든요. 2달 정도 조정을 거치고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2달 또는 뭐 1달 정도, 1달에서 2달 정도 조정을 거쳐주고 채널 중심까지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6월 말이니까 뭐 7월 말 또는 이제 8월 말, 7월 말에서 8월 말 정도 됐을 때 저는 이제 채널 중심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8월 말 정도까지 해서 채널 중심에 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럼 상승한 기간이 바닥 찍고 올라왔던 기간이 뭐 8월 말이라고 할게요. 지금 대략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8월 말이라고 하면 205봉이고요. 날짜로 봉이. 그리고 이때부터요. 이때부터 잠깐만요. 이거를 체크를 이렇게 하고 이때부터 지금 금 차트를 보면 금 차트가 바닥에서 채널 중심까지 터치했던 이 기간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요. 바닥 찍고 체크했던 이게 60봉이고요. 그 다음에 채널 중심 터치하고 한 차례 이제 조정 받고요. 받고 넘어가서 다음 채널 상단까지 올라왔던 게 63봉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기간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저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금 차트와 똑같이 진행되진 않겠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금 차트와 비슷하게 예상을 해보면 여기서 한 200일 정도 안 보이니까 잠깐만요. 내려볼게요. 200일 정도요. 그러면 채널 중심 9월 초에 채널 중심에 터치하고 200일 정도 뒤에 채널 상단, 채널 뭐 4분의 3이든 채널 상단이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일이면 날짜로 2020년 3월이 되네요. 2020년 3월. 그래서 빠르면 뭐 올해 말 이제 좀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 2020년 내년 3월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고점에 한 3배 정도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됐을 때 전고점에 3배 정도 되는 가격까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 정도 안에서 물론 이제 이 조정이 30% 조정이 돼요. 여기서 보시면 왜냐면 지금 이제 거의 뭐 13,000달러까지 찍어준 이후에 10,000달러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한 30% 조정이 오는 건데 이 정도 조정을 나는 이제 받기가 싫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내가 비트코인이 많은 상태에서 이 정도 조정을 받는 게 싫다라고 하면 정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것만큼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홀딩 물량은 저는 그냥 끌고 가셔도 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홀딩 물량은 남겨놨고 어차피 이제 홀딩 물량이니까요. 이거는 이제 채널 상단부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트코인들은 이미 알트코인으로 다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 시총 지금 3,400억 달러 3,400억 달러까지 올라왔고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크게 해주면서 시총 차트가 보시면 채널 4분의 1 지점을 드디어 통과를 했습니다. 4분의 1 지점을 통과했고 그 시총 차트도 4분의 1 지점을 통과한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보면 4분의 1 지점을 통과한 이후에 이렇게 왔다 갔다 보시면 이제 음봉이 보이죠. 당겨볼까요? 이때 이제 2017년도 이때 이제 보시면 4분의 1 지점을 통과를 했죠.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한 이후에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이제 음봉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이렇게 음봉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진행이 되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시총이 상승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채널 그 4분의 2 지점에서 거의 한 4분의 3까지 4분의 2 지점에서 한 4분의 3, 3분의 2 정도 위치까지 시총이 올라온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시총에서 음봉이 나오는 부분은 아마 이제 비트코인도 크게 흔들리면서 같이 시총 자체도 흔들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총 자체가 한 4분의 3 4분의 2 구간에서 4분의 3 또는 뭐 3분의 2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한 6천억 달러 거의 뭐 전고점에 가까운 그 정도 라인까지 이번에 시총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알트코인들 물량을 어느 정도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가 알트코인들 정리하는 게 맞고 도미넌스 차트가 당연히 이제 내려올 겁니다. 도미넌스가 내려와서 채널 중심에 닿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알트코인들을 좀 물량을 많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고 그 알트코인 정리한 거를 비트코인으로 교체 또는 현금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총 차트도 한 4,500억 달러 예상을 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도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시총 차트도 더는 한 6천억 달러까지 목표를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숏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숏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조정을 바로 이제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숏이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숏을 쳤던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숏을 때려놓고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고, 이와 같이 이제 버티다 야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 자르자, 손절하자 라고 해서 이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와서 채널 하단부 근처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트코인도 야 이제 애들 잘랐으니까 비트코인 가격 조정시켜도 돼, 비트코인 가격 내려도 돼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의 이제 숏차트, 우하향하고 있는 이 숏차트의 상단부까지 거의 지금 닿을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제든지 이와 같은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일봉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한 1, 2, 3, 4,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숏 물량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숏 물량이 이와 같이 회수가 됐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숏 물량이 이렇게 회수가 된 이후에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숏 차트가 회수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비트코인은 저는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거고, 아마 숏 물량이 충분히 회수가 돼야지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10,000달러, 9,700달러에서 10,000달러 정도까지 조정을 그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도미넌스 차트가 일단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해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돌파가 됐어요. 지금 이 채널 상단이 보시면요, 채널 상단이 67인데 보시면 68.9까지 한 1.3 정도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 차트가 돌파돼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도미넌스는 이건 이제 비트코인이 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채널을 돌파한다라고 해서 그냥 우상향해서 올라간다, 이 개념으로 저는 보진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더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도미넌스는 언제든지 저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도미넌스는 빠져서 45 정도까지 지금 봤을 때요. 지금 이제 68이고요. 이거 65는 왜곡된 겁니다. 지금 왜곡된 거고, 지금 이제 와사비님이 교정한 이 도미넌스 했을 때는 68이고요. 68이고 여기서 이제 봤을 때 45 정도까지 도미넌스가 내려오게 되면 45까지 도미넌스 내려오고,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시총이 한 6천억 달러까지 왔다. 그러면 거기에 각각 내가 갖고 있던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돼서 BTC 마켓 뭐 3배에서 5배 정도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해당 알트코인들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시총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거는 뭐 대형 알트코인, 어떤 거는 뭐 중소형, 어떤 거는 진짜 시총 진짜 낮은 그런 뭐 진짜 자발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시총 낮은 알트코인들이 거의 맨 마지막에 이제 올라온다라고 보면, 그런 알트코인들은 나중에 순차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 일단 대형 알트코인들 정리한 거에서 대형 알트코인으로 옮기는 건 좋지만, 대형 알트코인 정리한 상태에서 시총 낮은 알트코인들 시총 낮은 알트코인들이 아직 펌핑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그 알트코인으로 너무 많은 자금을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여러분이 빠져나오면 상관없는데, 만약 못 빠져나와서 물리게 됐을 때는 여러분 자금 중에 대부분이 그 시총 낮은 자발트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리게 돼서 못 빠져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걸 손절도 못하고 대응이 안 되게 되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정리한 부분들은 비트코인으로 옮겨주는 게 좋고, 알트코인, 아직 올라가지 않은 알트코인을 내가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형 알트코인들, 적어도 시총 30위 안에 있는 알트코인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고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일단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레저 X 현물 기반 선물 거래 승인이 되었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기사를 이제 공유해 주셨고, 기사 내용을 이제 보면요, 미국 CFTC가 실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되는
선물을 승인했다. 어제 이제 기사고요. 보시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비트코인 파생 상품 제공업체인 레저 X에 물리적으로 결제되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허가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이 신청한 선물 계약 허가가 된 내용이 지금 벡트와 CDX 그리고 에리스X와 같은 회사들도 이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신청한 그 선물 거래를 지금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승인이 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벡트라든가 CDCX, 에리스X도 이와 같이 저는 승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앞서 벡트는 7월 물리적으로 결제되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시험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CDCX와 에리스X도 마찬가지로 선물 상품을 언제 출시할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X는 2018년도 11월에 이 신청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CFDC와 계속해서 협력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스왑 거래 플랫폼, 그리고 파생상품 청산기관 라이센스는 이미 이제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라고 해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관들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코인 참수님이 주신 이제 기사를 받고, 다음으로 둔산 신기 목련 구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친구분이 이제 그 채널을 소개를 시켜주셔서 이제 봤었는데, 좀 빨리 이 시장에 진입 안 하는 게 좀 후회가 된다, 이런 내용 써주셨고, 중간에 이제 읽어보면 페이스북 관련된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리브라라는 가상화폐 출시에는 그런 개인적인 정보도 바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곧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리라 확실합니다. 이미 네이버 페이와 카카오 페이를 보유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페이스북보다 더 빠른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다 진짜 궁금한 건데, 구글입니다. 압도적인 검색 점유율과 유튜브라는 컨텐츠 채널, 페이스북처럼 개인정보를 훔쳐볼 필요도 없는 구글 검색과 유튜브 시장의 빅데이터를 보유한 구글이 기존 1위, 2위를 몰살시킨 후발주자이기도 한 구글은 왜 암호화폐 시장에서 조용한 걸까요? 준비 중이라기엔 너무 조용하고, 그렇다고 뛰어든다는 소식도 없고,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뛰어들었고, 구글은 암호화폐가 가망 없다고 판단하는 거라면 그 판단이 구글의 오판일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미 뛰어들어서 구글도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보면, 리플에 이렇게 투자자들 보면요, 여기 보시면 구글 벤처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실만한 또 은행들도 뭐 CME 벤처스, 그리고 스탠다드 차터드, 시게이트, SBI 그룹, 산탄데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이미 구글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에서도 우리가 이제 좋아하고 있는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다.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셨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미 이제 몸을 담그고 있는 겁니다. 몸을 담그고 있고,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또한 지금 페이스북 나오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튜브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저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들을 다 발행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시기의 문제이지 바로바로 이제 들어올 겁니다. 이 시장으로.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중국계 코인이라 불리는 비트코인 캐시, 네오, 퀀텀, 비체인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일각에선 중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중국 대형 은행에 대한 제재설로 인해 중국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의 콧바람만으로 휘청거리는 대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해 주셨고, 제가 어제 그 사마겨우님이 그 링크를 걸어주신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금은동님이 걸어주신 링크였어요. 이 기사는. 그래서 금은동님이 어제 글로벌 돋보기에서 중국은행 정조준한 미국 혐의는 대북제재 위반이다. 이것은 중국 그 대형 은행한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라는 내용의 이제 기사였고, 이 기사를 제가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망여우님이 링크 걸어주신 걸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 금은동님 걸어주신 내용이었고요. 사망여우님은 또 다른 내용을 링크를 걸어주셔서 어제 같이 봤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중국에서 지금 중국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어떤 생각이 들 것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지금 중국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의 이런 대형 은행들이 만약에 이런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는 사실 내가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은행 안에 있는 내 돈을 빼려고 할 겁니다. 그 은행 안에 있는 돈을, 내 돈을 빼서 그거를 뭐 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달러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뭐 비트코인으로 바꾸려고 하겠죠. 근데 달러는 지난번에 제가 그 KBS 어떤 그 뉴스에서 나왔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당 연간 3,000달러에서 5,000달러밖에 못 바꾸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액을 바꾸려고 하면 다 그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득권 세력들도 그 달러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달러 바꾸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금을 사려고 하겠죠. 현물 금을 뭐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 금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금 차트 아까 이제 보시면 금 차트 이제 예전 차트 설명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를 돌파해서 양봉을 딱 세웠잖아요. 지금 월봉에서 양봉을 크게 하나 딱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이고, 그럼 금 차트도 이와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금은 올라간다고 해도 물론 상승률이 적진 않겠지만 암호화폐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암호화폐는 속도 자체가 느릴 수밖에 없고, 상승률 면에서 암호화폐가 저는 이제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암호화폐가 올해 말 내년 초에 채널 상단까지 빠른 속도로 쳐준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이제 금이 금 차트가 아직까지 채널 상단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금의 일정 부분 암호화폐 물량을 정리해서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중국에 있는 이런 제재설로 인해서 금으로도 돈이 몰리고, 당연히 이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고, 거기에 더해서 야, 우리 중국에서 또 개발한 어떤 코인들이 뭐가 될 것인가. 중국 사람들 당연히 이제 또 그쪽 자기네 나라에서 개발한 코인, 우리가 이제 아이콘에 관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네오라든가 퀀텀, 비체인 등 이런 부분에 투자를 좀 더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런 영향으로 또 중국 코인들이 상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J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CJ님 오늘 마감할 거거든요. 오늘 저녁 자정에 이제 마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설문 폼 링크, 이 링크로 설문조사 참여 안 해주신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제 영상 밑에 이제 안 걸어서 다른 이제 우리 해밀리 여러분, 금운동님이 아마 걸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설명란에 이 링크를 붙여놓을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거 그 비율,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비율에 대해서 설문조사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정까지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낚시를 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비 와서 못 가셨다라고 했는데, 일단 비트 흐름 좋다. 그런데 알트는 왜 안 가냐? 점유율이 부족하다. 62 마지노선 7월 1600만원 간다. 근데 지금 7월이 아니라 이제 6월달 말도 안 돼서 일단 1600만원을 터치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터치를 했고, 높받고 5천만원 실화되냐. 그래서 아마 이 의미로 써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조정 없이 5천만원까지 뭐 다이렉트로 가냐, 이렇게 써주셨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금 차트에서 월봉에서 단기 조정 거치고 이제 바로 상승해서 올라갔던 그 흐름대로 진행되고, 전고점에서도 거의 뭐 그냥 기간 조정만 거쳐주고 가게 됐을 때 그런 흐름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겠죠. 뭐 저는 이제 좀 길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1-1 안으로 가게 되면 지난 전고점의 한 3배 정도, 6만 달러, 5만 달러, 6만 달러까지 전 터치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2018년 진입병들은 축복받은 분들이다. 이 얼마나 좋은 채널에서 멘탈을 부여해 줄 것인가. 이제 이거는 괜히 읽었네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막걸리 17년사님이 또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뭐 거의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올라갔고, 또 이렇게 실제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쉼 없이 그냥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렇게 뭐 어찌됐든 뭐 빨리 올라가든 천천히 올라가도 내년 상반기 보고 있고, 빨리 올라가면 올해 하반기 안에 저는 전고점을 넘어서 5만 달러, 6만 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작은 기다림님이 써주셨는데, 우연히 알게 됐는데 영어 속담에 코인이 들어간 문구가 있네요. 머치코인, 머치케어 해서 돈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근데 돈이 없으면 걱정이 또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이제 가정이 평화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해밀리 회원분들도 앞으로 있을 수익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수익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얘기 맞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이 펌핑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교체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달 정도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저한 공부와 마인드 컨트롤 및 인내를 통해 얻은 값진 수익일 테지만 미리미리 어떻게 수익을 관리, 지출하겠다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짧게는 6개월. 네, 맞아요. 짧게는 6개월. 6개월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연말에 6만 달러, 5만 달러, 6만 달러. 그리고 10개월이면 내년 3월이죠. 아까 이제 금차트와 비교해서 설명드린 그 기간으로 했을 때는 내년 3월 달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내년 3월 달까지 올라가도 저는 좋다라는 겁니다. 내년 3월 달이 되면 오히려 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 높이가 좀 더 이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좋은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3개월이니까 좋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기다려주면 되는 거죠.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까치밥을 제외한 매도 시점이 오리라 희망해 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하시고 마지막에 모두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카페를 개업할까 합니다. 굳이 이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골 한적한 곳에 주말 농장을 병행한 카페를 구상하신다라고 하는데, 해밀리 여러분들에게는 과감히 50% 할인 쿠폰을 남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50% 남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격을 굉장히 높게 책정한 다음에 50% 남발하지 않을까, 한 커피값을 10,000원 책정해 놓고 50% 디스카운트해서 하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예.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비트코인이 막 상승하는 이때 많은 분들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가 오르지 않나 불안해하고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알트코인이 많이 상승해서 다행입니다. 설마 해밀리 가족분들은 알트코인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옮기려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고, 이거를 지금 구독자분들이, 우리 해밀리 분들이 17,000분 정도 되는데, 17,000분 중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쭉 같이 가는 분들은 저는 한 5% 정도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5%면 그냥 2만 명이라고 보고, 2만 명의 5%면 1,000명이잖아요. 그래서 1,000명만 지금 가는 방향으로 가도 저는 성공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이렇게 펌핑 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 내가 없는 게 굉장히 후회를 하고, 비트코인 좀이라도 조정을 받으면 빨리 비트코인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비트코인 언제 사면 되냐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마 이제 대부분의 대중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그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여기서 한 30%, 50% 정도 올라오면 알트코인 매도해서 빨리 이제 비트코인을 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BTC 마켓에서 전고점, 그러니까 라이트코인과 같이 그런 전고점 근처까지 왔을 때 그때 해당 내 알트코인들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제 부족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12월에 비트코인만 막 올라가는 상승장에서 마음 조급해서 보유하고 있던 리플을 정리한 후에 비트코인으로 갈아탔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리플이 20배도 넘게 올라갔으니 말이죠. 비록 수익은 봤지만 현명한 투자가 되지 못했던 경험이 아직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험담을 써주셨고, 실제 이런 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겁니다. 조금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리플 얘기하면 리플 500원에서 리플 한 800원, 900원 올라가면 거기서 다 매도해서 그 매도한 돈을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근데 그 이후에 리플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해밀리 이장님의 예측과 분석 가운데 여러 좋은 가족들의 정보를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좋은 때를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적절한 포트폴리오와 물량을 잘 지키고 준비하고 있을 수 있어 감사드린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험담 2017년 12월 달에 그 느끼셨던 그 경험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후회도 남으셨던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이제 또 경험담을 써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해요. 저도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제 김신님 했고요. 다음으로 민터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손에 쥔 내 새끼들 안 팔고 손에 꼭 쥐고 있길 잘했네요. 자자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죠. 너무 빠른 익절들 하지 마시고 매매 시 꼭 사토시 마켓 기준으로 잘 보고
이장님 말씀 및 전반적 상황 고려하여 적기에 알트들 비트코인으로 전환 및 현금화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민터뷰님이 딱 짧은 글로 이제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익절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거 하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가격 BTC 마켓에서 지금 적어도 라이트코인 그때 말씀드린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을 때 해당 알트코인들 매도해서 비트코인과 현금화를 하는 게 이제 목표인 겁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사무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사무엘님이 좋은 내용을 이제 인생 선배님으로서 좋은 내용을 써주셨는데 처음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중간 부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10배, 100배의 수익을 보고 싶으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30분, 1시간 남짓되는 동영상 보고 배우지도 않는다면 저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다른 예측의 방송이 맞으면 또 그 방송에 솔깃해서 투자하시게 되고 결과적으로 큰 상승장에서 혼자만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87년 처음 영국으로 해외 출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영어를 학원도 가지 않고 공돌이 출신이 독학으로 배웠고 원어민과 누구하고도 대화 학습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출장을 가기 전에 예상 질문 400문항, 예상 답변 400문항을 장문해서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보름간의 출장 기간 동안 통역을 담당하던 제품의 공급자보다 제가 거의 통역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저의 인생에 많은 성공의 열매를 주었고 그 이후로 그룹 계열사 사장님 두 분을 모시고 준 통역 겸 가이드로 해외 출장을 다닐 정도가 되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식에게도 저에게도 늘 마음에 새기고 다니는 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시련은 성공의 또 다른 의미이며 실패의 진짜 의미는 노력하지 않는 포기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자식에게는 가르치지만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빌 게이츠도 워렌 버핏도 JP 모건의 회장도 후회의 말도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죽을 때까지 저도 이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억 벌고 싶다면 공부해야 되고 1억 벌고 싶어도 공부해야 된다. 100억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처칠의 명언 네버 기법 네버 기법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또 여기 보니까 CJ님이 이 답글에 하나 이제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이 링크 걸었던 그림을 보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이거 봤던 이 그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버 에버 이제 기법에서 개구리가 이렇게 새가 이제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개구리가 이제 그 새의 모가지를 이제 꽉 부여잡고 안 놓고 있는 새도 이제 눈이 빨갛게 충혈됐잖아요. 누가 먼저 죽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먼저 죽을까? 먼저 포기하는 놈이 이제 죽겠죠. 새도 빨리 삼키든가 아니면 개구리도 빨리 이거를 끝까지 죽기 전까지 이걸 잡고 새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든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저는 지는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이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으로 예전도 아니죠. 올해 이제 2월달로 돌아가 본다라고 하면 2월달에 이때 제 영상에 이제 댓글들 아직도 이제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 영상의 댓글들에 나왔던 얘기 중에 몇 가지 기억나는 거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안에 1-1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게 되면 전고점 넘어가서 이렇게 6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얘기하니까 야, 10,000달러나 가고 얘기해라. 10,000달러도 안 갔는데 무슨 지금 4,000달러 4,500달러 이런데 여기서 무슨 2만 달러 6만 달러 얘기하고 있냐. 10,000달러나 가고 나서 얘기하고 올해 10,000달러 가나 보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비꼬는 식으로 그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보면 불과 그 4월달 3월 말 지나서 상승을 했고 4월달 5월달 6월달 3개월 만에 지금 4,000달러 돌파해서 13,000달러까지 돌파가 됐습니다. 현재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6만 달러 얘기하니까 야 6만 달러가 어떻게 가능하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리플 또 4,000원 얘기하니까 야 리플 4,000원 1,000원이나 가고 1달러나 가고 그 얘기해라 또 이렇게 댓글 써주시는 분들이 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황리플님 얘기 있잖아요. 기증증기 사자성어 기증증기 기회의 순간에는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의 순간에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이때 이야기했던 부분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분명히 이제 여기서 분명히 비트코인으로 내가 갈아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느냐
저는 이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알트코인들 상승도 이렇게 봅니다. 좋은 내용 써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준영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막걸리 17년사님이 잠깐 보면, 마지막 비트 1400 돌파했으니 이제 곧 1600 기다린다 얘기해 주셨고, 또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낚시 잘 갔다 오신 다음에 또 이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래요. 막걸리 17년사님. 우리 막걸리 17년사님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부산 분들과 조촐한 이제 소모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거 지역별로 소모임 하시는 거는 전 뭐 상관없습니다. 만나서 싸우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보고 술 드시다가 또 싸우시면 안 되니까 막걸리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권수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리플 사토시 차트로는 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이장님과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써주셨고, 아까 이거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죽나 보자. 이거, 예, 누가 먼저 죽나 보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이 죽나? 비트코인이 죽나? 지금 보면 될 것 같고, 금은동님이 이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리플이가 튀어가지 못하도록 악랄하게 누르고 있다. 빵형 얘기를 들어보면 온갖 작것들이 설치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제 생각은 오늘도 한번 속아본다. 500달이 500다. 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CJ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 써주셨는데, 가치 분석 대 기술 분석. 기술 분석은 트레이딩 할 때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다. 근데 반면에 이런 가치 분석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리플은 차트가 아무래도 결국에 이 가치적인 분석을 봤을 때 결국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저변이 확대되고 이런 은행이 수가 늘어나는 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런 FA가 결국에 이런 기술적 분석, 차트가 아무리 깨지고 역배열이 되고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역배열이 된 차트를 멱살을 잡고 끌어올릴 거다, 캐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여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요. 마법천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마법천사님이 BTC 마켓 알트들이 신저점을 갱신 중인데 보유 중인 최소 홀딩 BTC로 알트들 담고 싶은데 어제부터 꾹 참는 중입니다. 저도 사실 이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홀딩 물량 있잖아요. 비트코인 홀딩 물량. 그 비트코인 홀딩 물량을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가는 거는 제가 차트 분석하니까 이거를 차트 분석을 딱 해보니까 비트코인은 올라가도 이제 한계치가 보인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홀딩 물량을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당연히 좀 줄여서 알트코인을 담으면 어떨까. 지금 리플 너무 싸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드는데 꾹꾹 참고 있는 중이고요. 최소 홀딩 물량 사수는 원칙이니 대응 매뉴얼대로 실천 중입니다. 힘들어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딱 이 마법천사님 써주신 내용 보고 저도 이제 굉장히 그런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CJ님이 아이 참 언니도 뭘 참냐고 그러다 탈라니까 최소 물량 꼭 지키되 최소 물량 기준을 낮추면 되잖아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낮추게 되면 나중에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물량은 원칙대로 저도 이제 지키려고 하고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밤덱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밤덱스님이 잠깐만요. 빠진 것 같은데. 예, 밤덱스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미국이 대만에게 미국 연방주의 개념에 그러니까 알라스카라든가 사이판과 유사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듣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여 발생하는 하나의 중국에 반하는 중국 인민의 반발을 막을 수 있고, 중국이 인민이 단결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는과 동시에 해외 체류 중인 6천만 중국인을 대만으로 국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미국이 노리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붕괴, 티벳, 위구르 등 여러 지역의 체제 독립을 지원하는 데 신호탄과 같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쇼킹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 연방주 개념으로 가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 될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진짜 막걸리 17년 사람 써주신 얘기처럼 55, 16국
쪼개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으로 이제 긍정적인 시각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해밀리 여러분들 다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장님 이야기는 분할 매도만 잘해도 다들 원하는 수익을 가져갈 겁니다. 혹시라도 욕심내서 전량 꼭지해서 팔겠다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욕심이 들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반드시 그거 좀 더 먹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어떤 방송 가면 최고점 매도, 최저점 매수를 해야 최고 수익을 가져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최고점 매도, 최저점 매수하면 최고 수익을 가져가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신이 아니면 못 맞힌다는 거죠. 그러면 적절하게 우리가 싼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분할 매도하고, 분할 매수하고, 비싼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분할 매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시장은 뜨거운 불장이 오더라도 나 자신은 차가운 마음으로 시장을 지켜보셔서 다들 원하는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류숑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17년도 하락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누군가의 말에 현혹돼서 들어갔다가 확신 없이 존버했다가 투자 대비 70% 손해를 보고 처음 투자로 공부했는데, 이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장님 다른 댓글 달아주시는 해밀리 가족분들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떨어지더라도 확신이 있으니까 멘탈 붕괴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한테 고마워서 댓글 남겨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감사하다는 이야기 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이게 뭐 저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그런 얘기보다도 오히려 해밀리 여러분들 댓글 써주시고, 저는 이제 해밀리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이 댓글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고맙다,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감사 댓글을 안 써도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 써주시는 게 내가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니나노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재미난 얘기 써주셨는데, 저는 자주 미래에 대해서 공상에 빠지곤 합니다. 저의 그 공상 중에 경제공황 후에 세상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공상이라고 했는데 읽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전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공황 그 이후 모든 나라들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공통적으로 양적 완화를 채택을 합니다. 이미 시작이 된 거죠. 페이스북 그 리브라 코인 출시가 되면서 뭐 JP 모건이라든가 이미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엄청난 양의 화폐가 발행되면서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고, 그것에 대한 희생자는 서민과 중산층들이 되고 미처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상류층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류층, 지금 뭐 현금성 자산 몇십억 갖고 있어도 나중에 소용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산으로 원화로 얘기했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상류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암호화폐 얘기하면 귀를 막더라고요. 비트코인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류층이 몰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몇 년 동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져서 아무리 노동과 근로를 통해 돈을 벌어봐야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일 뿐이게 됩니다. 반대로 이들의 가난만큼 암호화폐 등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쌓게 되고, 암호자산을 가진 것만으로 재산은 천문학적인 액수로 늘어갑니다. 암호자산의 가치가 계속 늘어감에 따라 보유자들이 이것을 파는 경우는 없고 보유하는 것만으로 더 큰 부자가 되어간다. 반대로 서민들은 암호자산을 점점 더 구할 수 없게 되고 보유자들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 극빈층으로 전락을 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암호화폐 비보유자들은 현실에 대한 희망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존에 의미가 없게 되면 이것은 곧 지배자들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의 정점에 있는 IT 회사들은 그들의 희망 없는 삶에 대한 탈출구로서 그들이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도록 한다. 현실에서 가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가상세계를 통해 함으로써 현실의 비참함을 잊고 주된 활동은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진다.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부동산 등 모든 생애 활동이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들 금융세력, 일루미너티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일 거라고 봐요. 저도. 그래서 이런 가상세계 안에 우리 일반 세계인들을 다 가둬놓는 게 그들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운이 좋다면 가상세계에서 몇 사토시 정도를 얻게 되고 가상세계에서 나름의 부자 소리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4차 산업혁명 산물은 암호자산 보유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동화된 자동차, 홈시스템, 로봇과 유전공학, 혁명으로 무병 장수를 가능케 한 의료기술 등은 암호자산 보유자들만의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의 가상 공간과 알리타에서의 상류층과 하류층이 구분되어 만날 수 없는 공간에 사는 모습은 미래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소 비관적이게 말씀드린 것 같아 읽으시기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무한에 가까운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미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제 생각을 적어봤고 적어보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충분히 저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해 주셨던 그 알리타라든가 뭐 레디 플레이어 원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영화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미래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들의 어떤 메시지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궁금한 거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냐면 제가 어제 이제 모임을 갔다 왔어요. 저녁에 모임을 갔다 왔는데 아는 동생이 바이낸스에 이제 코인을 넣어놨는데 바이낸스 코인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열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열어보려고 했더니 그 자산이 그 계정이 동결이 됐다라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계정 동결돼서 그 바이낸스에서 원하는 뭐 여권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메일로 풀어서 했는데 답변이 그냥 진행이 안 돼서 그 계정 동결된 계정을 이제 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바이낸스 동결된 계정을 풀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혹시 그리고 그 댓글 남겨주신 분 제가 그 후배가 만약에 그 찾게 되면 자기가 이제 사례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 남겨주신 분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계정에 있는 돈을 찾게 되면 제가 그 부분에서 후배한테 그 글을 써주신 분한테 일정 부분 뭐 선물을 보내드리든지 하게끔 꼭 시키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